여러분, 꿈이 있나요?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행동이든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노력에도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한 노력보다 수십 배는 효과가 좋은 노력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천재들을 탄생시킨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 비법 알아봐야겠죠? 같은 노력을 해도 몇 배나 실력을 올려줄 방법을 소개하는 책. 오늘의 책은 탤런트 코드입니다. 그럼 한번 파헤쳐 봅시다. 시작합니다. 출발.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실상 신경섬유 사슬 간의 통신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뇌는 전선 뭉치죠. 뉴런이라고 하는 전선 1000억 개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마다 뇌는 신경섬유 사슬을 통해 근육에 신호를 보냅니다. 노래를 부르든 골프채를 휘두르든 글을 읽든 간에 어떤 것을 연습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는 특정한 회로에 불이 들어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작은 전구가 달린 전선 같죠. 테니스의 백핸드 같은 아주 단순한 기술조차 수십만 개의 신경섬유 및 시냅스로 이루어진 회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로는 미엘린이라는 물질로 감겨 있습니다. 마치 구리 전선을 보호하는 피복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미엘린의 기능이 참 신비롭습니다. 충분히 두꺼워진 미엘린은 뇌라는 대도시의 좁은 골목길을 번개처럼 빠른 고속도로로 확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뇌 속 전기 신호가 처음엔 시속 3km로 소통되었다면 미엘린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시속 300km라는 엄청난 속도를 냅니다. 게다가 한 신호와 다음 신호 사이에 필요한 대기 시간을 30배 감소시킵니다. 증가한 속도와 감소한 대기 시간을 합치면 정보 처리 속도는 3000배가량 증강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기술을 실행하는 신경회로의 미엘린이 두꺼워지고 그 결과 미엘린은 전기 신호의 속도를 높여 연습한 기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엘린을 두껍게 할 제대로 된 노력 방법이 무엇일까요? 책은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전체 그림 흡수하기. 책에는 1만 시간의 법칙 이론의 창시자 안데르스 에릭슨의 말을 인용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자신을 집어넣고 그 사람이 했던 대로 똑같이 시도하면 실력 향상에 엄청난 효과가 있죠. 캐럴린 세라라는 8살짜리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전형적인 테니스 신동이었죠.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백핸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와 똑같았죠. 페더러와 조금 비슷한 게 아니라 투우사처럼 머리를 숙이며 마무리하는 특유의 동작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치는 법을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코치에게도 물어보았는데 그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가족 모두가 페더러의 팬이며 틈날 때마다 녹화한 페더러의 경기를 보는 게 취미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캐럴린은 8살 짧은 인생 동안 로저 페더러가 구사하는 백핸드를 수만 번 본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본 백핸드의 본질을 흡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고 있는 기술의 대가를 찾아보세요. 롤모델로 정하고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또 관찰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새에 전체 그림이 흡수될 겁니다. 둘째, 덩어리 분해하기. 핑커스 주커만, 조슈아 벨, 이츠하크 펄먼 등 뛰어난 음악가를 배출한 미국의 매도 마운트라는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보통 학생의 1년치 공부를 7주 만에 끝낸다고 합니다. 무려 학습 속도가 500%더 빠른 셈이죠.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청킹 개념이 핵심입니다.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덩어리 분해하기죠.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악보를 소절별로 자른 다음 봉투에 악보 조각을 넣어 섞고 무작위로 꺼냅니다. 그리고 리듬을 조절하면서 이 조각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아주 작은 악보 조각들을 따로 연습한 다음 점진적으로 더 큰 덩어리로 뭉칩니다. 여러분이 익히고 있는 기술도 잘게 쪼개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집중해서 마스터해 나가세요. 그 다음 마스터한 작은 조각들을 연결한다면 그 기술을 훨씬 빠르고 뛰어나게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속도 늦추기. 매도 마운트에서는 들쭉날쭉한 음들을
느릴 대로 느려서 마치 고래 울음소리처럼 들리게 연주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습실 앞을 지나가다가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연습이 아니라고 할 정도죠. 이렇게 하면 악보 한쪽에 거의 3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보통의 연습보다 3배에서 5배 더 느리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보통의 연습에 비해 훨씬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째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토록 효과적일까요? 첫째, 속도를 늦추면 더 철저히 실수에 집중하게 되므로 매번 뇌 속에서 신호가 발사될 때마다 더 높은 정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엘린층을 두껍게 만들고 싶다면 정확성이 생명이죠.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속도를 늦추면 연습하는 사람은 스킬의 내적인 청사진, 즉 서로 맞물려 있는 스킬 회로들의 형태와 리듬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덩어리 분해하기로 분해해 놓은 스킬 조각을 연습할 때 최대한 천천히 공을 들여 연습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스킬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강조하며 연습의 메커니즘과 더 나은 연습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천재는 뭐란 말인가요? 어린 모차르트가 곡을 딱 한 번 듣고서 완벽한 악보를 받아 적었다는 그 유명한 능력은 어찌된 노릇인가요? 엑세터 대학교의 마이클 하우 박사는 천재에 대한 해명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차르트가 6살 생일 때까지 스승인 아버지와 함께 음악을 공부한 시간이 대략 3,500시간이었다. 이는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기억력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도 도달할 수 있는 스킬의 영역에 속함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신동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해당 분야에 노출된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이란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키를 노력으로 키워서 농구를 더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술의 영역으로 한정 지으면 천재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세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천재들은 타고난 재능보다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강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완벽에 대한 갈망이죠. 미엘린은 은밀히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운동 후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없듯이 신경섬유 주위에 미엘린층이 두꺼워진 것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스킬 습득에 수반되는 감정은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 설계, 경계, 실수, 반복, 한계, 각성. 목표에 도달하는 듯 했다가 조금 못 미치고 다시 도달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연상되죠? 몇 년 전 미국과 노르웨이의 학자들은 아기의 걷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키, 몸무게, 원령, 뇌 발달 단계 등 기타 선천적인 특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아기가 걸으려고 애쓰면서 회로의 신호를 발사하는 데 소비한 시간의 양이었죠. 서툴고 위태롭지만 골똘히 목표를 향해 다가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졌던 시도의 양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느낌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던 시도의 양이었습니다. 즉, 기꺼이 인내하고 거리낌 없이 실패를 허용할수록 미엘린층은 더욱 두꺼워지고 스킬은 점점 더 향상되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싶다면 못하는 상태를 기꺼이, 심지어 열렬히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고요. 미엘린이 두꺼워지도록.